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16개국 261개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농식품과 기술을 선보입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카이, 새 대표이사 선임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갑질 논란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겹치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공공기관 준공 10년, 혁신도시는 지역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교통과 문화 인프라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경남도가 재난대피 조례를 손봅니다. 시군별 대피 계획을 의무화하고 강제 대피 기준도 마련합니다. 학생들이 떠난 교정이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동군의 폐교 재활용이 농촌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5일 개막한 가운데 시민들은 다양한 농특산품과 첨단 농기자재,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16개국 261개사가 참여해 진행되는 박람회는 지역 농업인과 농식품업체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순정 기자입니다. 어이구 잘한다. 우리 쌀로 빚은 반죽이 떡매질로 찰기를 더하고 찹쌀을 섞어 만든 유과는 먹음직스럽습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막 첫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새로운 다양한 체험이 너무 좋아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음식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렇게 재료들을 다시 체험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농업과 함께하는 힐링 나들이. 박람회에선 다양한 농특산물과 첨단 농기자재는 물론 20가지가 넘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16개국 261개사가 참여해 예년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한 시민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들뜬 마음을 표현합니다. 해마다 이 장소를 둘러보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시민들도 많은 홍보되는 게 많고 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지만은 또 새로운 농식품에 관계되는 부분에 반해서 13번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농업인과 농식품업체에는 효과적인 홍보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인터넷 판매하고 매장 판매하고 이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널리 좀 알려져 가지고 쌀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죠. 특히 매년 진행되는 수출 상담회는 지역 농가와 농식품업체, 외지에서 박람회를 찾아오는 관람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한 1,500만 불 MOU 실적을 가졌고요. 올해도 더 많은 실적 내고 아무래도 우리 주변의 상권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약 한 35만 명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도 지역 농특산물과 첨단 농기자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는 제4회 진주 우엉마 10회지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에서는 우엉과 말을 주제로 한 전시와 홍보, 체험, 시식, 공연이 이어지며 특히 우엉마 생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직거래 판매 부스가 운영됩니다. 예로부터 진주는 국내 우엉마 10회지이자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논란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갑질과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리더십 공백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장 선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육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애신상의 이유를 들며 임기를 2개월 남기고 사직한 전임 강구영 사장.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4개월째 차재병 부사장이 사장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올해 들어 블랙호크 개량 사업과 전자전기, 항공통제기 등 각종 입찰 수주에 실패하며 리더십 공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정치권 외풍까지 겹쳤습니다. 국회 국방위 박선원 의원이 카이가 조직적 증거인멸과 비자금 조성 등 전 정부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것. 특히 FA50 수출 대금 대신 마약을 받았다는 등 자극적 의혹을 한꺼번에 제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FA50 경전투기 18대에 대한 계약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받아야 될 돈이 마약으로 대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이는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이 사천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카이는 기술 자료를 유용하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단가 인하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 노조에서는 수차례 입장문을 통해 또 수출입은행 본사를 찾아 빠른 사장 선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카이는 상장 기업이지만 한국 수출입은행을 최대 주주로 하는 준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 부재에도 아덱스를 비롯한 행사는 물론 각종 사업 등에서도 성과를 이뤄온 카이지만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유입니다. 사장 부재로 리더십 공백이 장기 지속될 경우 전략 방향 설정, 빠른 의사결정, 우선 사업 순위 조정 등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FA50, 수리온 등 완제기 수출을 포함한 국내의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빠른 사장 선임이 요구됩니다.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앞둔 시즌에 사장 부재로 인한 K방산 불신 우려까지 차기 사장의 조속 임명으로 책임 경영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각종 법 위반과 외풍 논란 등에 휩싸인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 대표이사 선임이 논란 해소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5일 사천기지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손 총장은 공군에서 운영을 앞둔 KF-21에 직접 탑승해 시험 비행 조종사와 함께 KF-21의 상승, 선회, 고속 비행 등 다양한 기동을 실시한 뒤 1시간 만에 착륙했습니다. 손 총장은 또 국내 개발 A사 레이더와 탑재된 훈련 체계를 활용해 공대공 미사일 등의 가상 운용에도 나섰습니다. KF-21은 내년부터 공군 전투비행단에 순차 배치될 예정입니다. 시험 비행을 마친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5세대에 가까운 매력적인 명품 전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 공군에 인도될 텐데 정말 저도 기대가 크고 우리 비행하는 조종사들도 이 KF-21 보라매를 탄다는 자부심이. 이전 공공기관들이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혁신도시는 지역을 견인하는 큰 축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날을 맞아 혁신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남경빈 기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출발했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이를 통해 총 4,8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11개 공공기관이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약 70%.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인구 유입으로 도시가 활성화되며 정주보다 통근을 택했던 기관 직원들도 점차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연도 되게 쾌적하고요. 무엇보다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짧고 주변에 관광할 관광 명소도 굉장히 많아서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LH를 중심으로 상권도 잘 구축돼 있고 그리고 저쪽 이제 8구단지 쪽에 저쪽 바깥쪽에 있는데 그쪽에는 학생들도 학교를 잘 다니게끔 계획이 돼 있어서 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병원들도 좀 많이 있고. 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이주를 망설이는 이전 기관 직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대도시 생활과는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히는 건 교통입니다. 자차 없이도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자유롭게 시내외를 오갈 수 있는 수도권 대도시와 달리 지역에선 이동에 비교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불편했던 점은 이제 가장 크게 꼽는 거는 전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할 때 좀 배차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 직원들은 지역 정주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수준 높은 교육 환경,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0대가 정착을 하려면 결국은 내 가족이나 내 뿌리가 여기에 이렇게 정착이 돼야 쭉 있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 미혼 시절에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다들 둥둥 떠다니고. 전문가들은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혁신도시 성공의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부재했던 공공기관 이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원활한 2차 이전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내년 지방선거 이전엔 이전 기관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치했을 때만이 진주가 지금 침체되는 진주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니만큼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그리고 호소만 할 게 아니고 더 결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편 진주시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날을 맞아 오는 9일까지 지역 내 다채로운 행사들을 마련했습니다. 행사 기간 각종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이성자 미술관과 익룡 발자국 전시관 등 시설 무료 개방이 이어집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안무가 리아킴 씨를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한편 이달을 저작권 축제달로 정한 위원회는 이번 위촉을 시작으로 다양한 저작권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사고 위험을 알리는 영상물 6편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추락 깔림 사고를 다루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나 관리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에서 체험형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공단 본사에서 전국연수원까지 추가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연수원엔 국제표준의 친환경 운영 원칙이 적용됩니다. 올해 봄과 여름 서부 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당시 대피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경남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7월 산청군에서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 3일째에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산사태 등으로 산청읍 병정리와 부리, 내리마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당시 발송된 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장소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계기로 대피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고 경남도가 최근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선 재난 발생을 대비해 도지사가 매년 대피 지역과 인원, 안전 취약계층 대피, 대피 장소 지정 등이 담긴 광역 단위 대피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설립 근거만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구체화됐고 대피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12월 회기 중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정책 현안 연구, 지역 단위 안전 관련 단체 운영 지원, 재난안전 분야 신규 시책 공모사업 추진 지원. 18개 시군에는 재난대피 조례 제정 권고안을 보냈습니다. 시장 군수가 도의 계획에 맞춰 지역 재난대피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데 대피 장소 지정 시 안전 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주민이 대피 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2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도는 우선 산청과 하동 등 재난 피해가 컸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다음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 실제 제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군의 재난 대응 의지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5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산청과 의령 재해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제환경위 위원들은 산청군 신안면 산사태 복구 현장과 의령 하천재해 예방 사업지 등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경남도 관계자들에게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버려진 교정이 마을의 빈 공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그 속도는 더 빨라져만 가는데요. 하동구는 폐교 활용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한때 누군가의 학창 시절과 청춘의 추억이 담겨 있던 학교. 하지만 학생이 떠난 지금 잡초와 쓰레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경남에만 587개의 학교가 문을 닫은 상태. 경상남도 교육청은 임대와 매각을 통해 교육시설, 체험장, 캠핑장 등으로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이 중 60곳은 아직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하동구는 폐교 활용에 새로운 대안점을 제시했습니다. 2006년 폐교된 옛 북천중학교.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이곳은 나림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하동 북천은 꽃천지라고 불릴 정도로 꽃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 자원을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좀 더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고민 끝에 저희가 생태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자 하는. 작은 지리산을 구현한다는 구상 아래 폐교 곳곳에 지리산 자생생물을 심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되었고 과거 교실에 있던 건물은 작은 도서관과 영화관 등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1년 여기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없다가 여기 왔는데 학교가 폐교가 돼서 좀 허름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랬는데 다시 이제 이게 공원이 돼가지고. 하동구는 나림공원을 발판 삼아 2007년 폐교된 노량초등학교 김양분교도 김양정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을의 유산이자 지역민의 추억이 담겨 있는 폐교, 활용의 다각화를 통해 다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5일 경남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창작자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기본 계획과 정책 개발 등의 자문을 수행합니다. 같은 날 열린 회의에선 2026 아시아 e스포츠 대회와 경남 콘텐츠 IP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이 논의됐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진행한 아제르바이잔 스마트팜 농업 전문가 역량 강화 초청 연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기술원은 지난달 20일부터 13일간 지역 내 연구소와 농가 등에서 아제르바이잔 농림부 공무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 스마트 농업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남해군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회 설명회에 나섭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계획과 방향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진행됩니다. 세부 내용으론 사업 취지와 기대 효과, 구체적 운영 방식과 혜택 등입니다. 설명회는 지역 내 10개 읍면별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회관에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함양군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합니다. 군은 다음 해부터 기존 65세 이상 독거 노인과 읍면장 추천 사회취약계층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본인까지 대상자를 넓히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한편 기동처리반은 가구당 재료비 10만 원 범위에서 전기 분야와 수도 분야, 보일러 부속품 교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다짐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4일 내동면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대회는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250여 명이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는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친절 및 안전기사 선서 등이 이어졌습니다. 경상국립대가 대학 발전과 지역 상생을 목표로 하는 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권진회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생도라지 이영춘 대표가 추대됐으며 진주 사천 상공회의소 등 대학 동문을 비롯해 지역 각계 대표들이 각각 부위원장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경상국립대 발전자문위는 지역과의 협력 확대, 발전기금 조성 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남해군이 제16회 김만중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엔 소설집 아주 희미한 빛의 로도의 최은영 작가와 측광의 책이로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소설과 시 부문 심사는 조정래 작가와 도종환 시인 등이 각각 참여해 3개월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배 문학 특별상엔 남해 문학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감충효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군은 오는 15일 유배 문학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염소와 닭을 취급하는 보양식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별도 신고 없이 염소고기를 도축해 납품하거나 농장 직영이라 홍보하고 호주산과 국내산 고기를 혼합해 사용한 업소가 확인됐습니다. 또 양고기를 염소탕으로 속여 판매한 뒤 부당 이득을 얻는 업체도 드러났습니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0곳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한 곳은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청명한 날씨로 외출하셔서 잠시 산책하시면서 가을 햇볕 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전엔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은 하늘 전망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 4도, 진주 5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세종 8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1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름세를 보이던 기온은 화요일 최저 2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소나무 숲이 장관이라서 잘
잘 가꾸어져 있는 소나무들 보시고 또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어떤 산세 자체가 굉장히 수려하고 이상으로 뉴스인 타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가 곧 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역 뉴스의 힘이 됩니다.